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30만 년 전 구석기 시대의 이모저모를 체험할 수 있는 구석기 축제가 해마다 경기도 연천에서 열리고 있죠. 다음 주 올해 축제가 시작됩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프로그램이 다채로워지고 2029년 구석기 엑스포 개최를 기원하는 행사들도 진행된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신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구석기 시대에 사용한 주먹도끼가 발견된 연천 전곡리 유적. 꽃을 심고 잔디를 다듬고 한쪽에서는 부스 설치가 한창입니다. 다음 달 2일 개막하는 제32회 연천 구석기 축제를 앞두고 관광객을 맞을 준비에 나선 겁니다. 우리 연천 구석기 축제는 경기 북부의 유일의 문화관광 축제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사 문화 축제로 올해 축제는 구석기 테마파크로 놀러 오는 그런 느낌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올해 축제는 매일 아침 원시인 퍼레이드와 함께 입장이 시작됩니다. 퍼레이드는 매일 오전 10시 유적 입구에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축제장에서는 30만 년 전 구석기인의 의식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돌을 부딪혀 불을 피워보고 원시인 옷도 입어보고 또 나무꼬치에 고기를 꽂아 구워 먹는 체험은 올해도 인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려견, 가족과 함께 축제를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반려견 놀이터와 피크닉존 등도 새롭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축제에서는 구석기 엑스포를 기원하는 행사도 열립니다. 구석기 축제를 오는 2029년 세계 구석기 엑스포로 확대해 열겠다는 목표를 공식 선언하고 국제학술대회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석기 축제를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저희 선사 문화, 구석기 유적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하고 그를 바탕으로 인해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지금 도모하고자 저희가 29년 구석기 세계 엑스포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광객 7만여 명이 찾은 연천 구석기 축제. 올해 축제는 다음 주 금요일 2일부터 어린이날 당일인 5월 5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연천군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대북전단 풍선 1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군과 경찰 등은 지난 11일과 12일 사이 연천군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대북전단 풍선 10여 개가 추락한 채 발견됐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해당 풍선은 연천 지역 두 곳에서 날린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주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군과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풍선이 북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수사 중인 사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6일에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한 시민 대토론회가 오는 29일 포천 비즈니스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피해 보상 등 긴급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배경현 포천시장의 기조연설과 김용태 국회의원의 특별법 제정 동향 등이 발표되고 전문가, 시민이 함께하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참석을 희망하는 시민은 별도 신청 없이 당일 오후 2시까지 토론회장에 방문하면 됩니다. 국내 세 번째 현충원인 국립연천현충원 착공식이 24일 열립니다. 연천현충원은 신서면 대광리 일대 95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봉안당과 봉안담, 자연장 등 5만 개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데요. 사업비는 약 1,300억 원이며 준공 목표는 2027년입니다. 현충원 안장 대상자는 대통령과 순국선열, 애국지사 등으로 현재 국내에는 서울과 대전에 국립현충원이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올해 1분기 동안 지방세 체납액 54억 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최고 실적인데요. 올해 징수 목표액 76억 원의 7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시는 체납안대 서비스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결과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3일 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시한을 올해 5월 말에서 2027년 5월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사들여 그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저금리 대출과 임시 주거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여야가 공감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5월 말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는데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지난 2021년 개정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신규, 갱신, 변경, 해제 계약 모두 포함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모두 법 위반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80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왕성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인물이 있습니다. 지역 노인시설을 찾아가 각설이 공연을 하며 어르신들의 애환을 달래고 즐거움을 주는 정영화 씨인데요. HCN 성훈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각설이 분장을 한 정영화 씨가 무대에 오르자 어르신들의 환호가 이어집니다. 풍채에 어울리지 않게 여장을 한 정 씨가 구수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하자 어르신들은 어깨춤과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흥 넘치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의 인기는 아이돌 부럽지 않습니다. 정 씨가 지역 요양원 등 노인시설을 찾아 노래 봉사를 시작한 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날 각설이 분장을 하고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다 평소보다 몇 배는 큰 박수를 받은 정 씨는 각종 지역 축제에서 상을 거머쥐며 무대를 넓혀갔습니다. 제가 한지는 20년 됐어요. 20년 됐는데 상근 무명으로 오다가 한 7년 전에 제가 음반을 냈어요. 음반 내다가 가수 생활을 하다가 18년도에 제가 이제 각설이의 대상을 받아가지고 잘 이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가량 이어지는 한강문화복지회의 노인시설 공연에서 후반부를 장식하는 정 씨의 각설이 공연. 어르신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함께 참여하는 순서입니다.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여장을 한 채 다른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앙코르를 외치는 어르신들의 함성과 박수에 정 씨는 어느새 부끄러움보다는 큰 보람과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어른들이 좋아하시고 관객들이 좋아하니까 제가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가수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걸 더 좋아하니까 어른들이 이따 보시면 알지만은 앵콜도 나오고 박수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제가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80살이 된 정 씨. 한 달의 절반 이상을 공연 봉사로 할애하다 보니 힘에 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자신의 공연에 흠뻑 빠져 즐기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다시 봉사에 나섭니다. 어르신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위로하며 이웃과 자신의 삶을 따뜻하게 수놓는 정 씨. 힘이 닿는 데까지는 봉사를 멈추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부분은 뭐냐 하면은 사실 나이가 먹으니까 나이 닿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서 우리 노인들이 참 바라는 사람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있는 동안이라도 열심히 해서 노인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우스꽝스럽게 보일지라도 자신을 낮춰 웃음과 즐거움을 주는 그의 각설이 공연이 어르신들에겐 삶의 활력소를 넘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성원규입니다. 인천시가 항공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시는 미래 항공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2025-2029년 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선도 항공우주 혁신도시 인천이라는 비전과 함께 인천국제공항 경제권 활성화와 항공정비 산업생태계 구축,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 촉진 등 5대 전략과 18개 실행과제를 내세웠습니다. 시는 앞으로 인천공항과 주변 산업단지를 연계한 공항 경제권을 확장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지원과 인천공항공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드론 활용을 통한 섬지역 배송과 해양 쓰레기 관리 등 도시관리 등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드론 산업 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 생태계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천 지역에 학교 22곳이 새롭게 지어집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8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5곳, 초중 통합학교 2곳, 특수학교 2곳 등 22곳을 2028년까지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구 7곳, 연수구 6곳, 중구 5곳, 미추홀구 2곳, 계양구와 동구 각 1곳 등입니다. 이와 별도로 시교육청은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초중고 5곳의 신설을 위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도 올해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번 학교 설립은 인천 지역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업의 질 저하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1일 기준 인천 지역 학교 538곳 중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14.5%인 78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시교육청은 학교를 새로 짓기 전까지 과밀학급 해소 방안으로 모듈러 교실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지난 1분기 전국 17개 도시 중 인천의 인구 순유입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지난 1분기 시도별 인구이동 자료를 보면 전출보다 전입 인구가 많았던 지역은 인천과 서울, 경기와 충북, 충남과 대전, 세종 등 7개 도시였는데요. 인천 11,091명, 서울 6,129명, 경기 5,588명 등 수도권 도시들이 인구 순유입을 주도했습니다. 반대로 전입보다 전출이 많았던 지역은 10개 도시였는데요. 광주 4,945명, 경남 4,729명, 경북 3,524명 등의 인구 순유출이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내 공동주택의 경우 겨울보다 여름에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간 도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3,621건을 분석해 발표했는데요. 여름철 발생한 화재 건수는 1,020건으로 겨울철 화재 건수 948건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계절용 기기에서 비롯된 화재는 모두 579건으로 이 중 에어컨 화재가 192건으로 33.2%를 차지했는데요. 경기소방의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에어컨 사전 점검을 통해 대형 화재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가 접경 지역을 대상으로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김포와 양주, 동두천, 연천 등 7개 시군을 사업 대상으로 정했는데요. 해당 시군 내 32개 지역에서 빈집 정비 사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업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도는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접경 지역 7개 시군 내 542호의 빈집을 정비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오전 프란치스코 교황의 조문을 위해 명동 대성당을 방문했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SNS를 통해 불완전하고 슬픈 세상을 따스히 감싸주던 가장 밝은 빛 하나를 떠나보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는데요. 이어 우리는 교황께서 남기신 빛으로 서로를 비추고 사랑하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